아청법 위반, 강간, 유사성 행위 등으로 갑자기 여자친구 B는 말을 바꿉니다. 이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직접 담당하며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중 고소인의 거짓 주장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어버린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고소인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며 그 모순점을 드러내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중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약 2년 뒤에 갑자기 아청법 위반, 강간, 유사성 행위 등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안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기소견으로 송치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자친구 A와 여자친구 B는 중학교 3학년 때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 둘은 사귀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요. 그런데 그 성관계 수위가 다소 높았습니다. 참고로 둘 다 성관계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12월경에 남자친구 A가 여자친구 B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후에 갑자기 여자친구 B가 헤어지고 약 2년 뒤인 고등학교 2학년 가을경에 이 남자친구 A를 상대로 앞서 제가 언급한 아청법 위반, 강간, 유사성행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 A는 여자친구 B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이건 전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경찰관은 성 경험도 없던 여중생이 다소 수위가 높은, 어떻게 보면 다소 변태스러울 수 있는 성행위까지 합의하에 행하였다? 이걸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자친구 B, 즉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모순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서 경찰 단계 그리고 검찰 단계에 거쳐서 수차례 변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아래에서 언급할 내용은 변호의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모순점은 여자친구 B의 첫 번째 피해 시기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8월 초경에 남자친구 A와 100일 기념으로 눈카페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자친구 A가 자신을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100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둘이 사귄 시점은 6월경이었습니다. 6월 초라고 가정을 하고 100일을 계산하더라도 이 100일이 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런데 8월 초경에 100일 기념으로 눈카페를 갔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친구 B는 말을 바꿉니다. 100일 기념으로 간 곳은 눈카페가 아니라 노래방이었고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순점입니다. 두 번째 모순점은 9월 달에 노래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9월 달에 남자친구 A가 노래방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자친구 A가 강제로 자신의 원피스와 브레이저를 위로 걷어 올린 후에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당시 경찰 단계에서 남자친구 A가 당시에 여자친구 B가 입고 있었던 옷을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체로 이루어진 원피스였습니다. 이런 원피스의 경우에는 밑단을 잡고 그 브레이저 끝까지, 즉 가슴이나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모순점입니다. 세 번째 모순점은 남자친구 A가 알몸 캡처 사진을 가지고 여자친구 B를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며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고소인, 즉 여자친구 B의 진술입니다.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앞서 언급한 노래방 사건, 그 이후에 남자친구 A가 여자친구 B를 상대로 그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몸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 B는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 남자친구 A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몰래 그 알몸을 캡처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여자친구 A가 이제 내가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협박을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관계나 성행위를 전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친구 A는 영상통화 과정에서 알몸을 캡처해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자친구 B의 진술이 그럴듯하고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알몸 캡처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여자친구 B가 남자친구 A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친구 A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A 입장에서는 이미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다시 협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모순점입니다. 네 번째 모순점은 눈카페에서 자해기구를 사용한 성관계 이후 상황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남자친구 A는 딱풀로 직접 만든 자해기구를 성관계 도중에 사용하였다. 한편 여자친구 B는 이렇게 자해기구를 사용한 성관계 이후에 이 자해기구가 신체 일부에 삽입된 상태 그대로 밖으로 나간 후에 화장실에서 이 자해기구를 제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그 남자친구 A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이 만들고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구의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딱불 뚜껑 2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길게 뺀 이후에 이렇게 스위치 쪽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 자해기구가 신체 일부에 삽입된 상태였다면 이렇게 이 전선 부분이 몸 밖으로 길게 늘어진 마치 꼬리를 달아놓은 것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B의 진술에 의하면 이런 다소 민망한 모습을 한 채로 방을 빠져나간 후에 화장실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뜻이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번거롭고 이상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모순점입니다. 다섯 번째 모순점은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남자친구 A가 구강성교를 강제로 시켰다는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는 도중에 당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A가 자신을 상대로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강요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남자친구 A가 여자친구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팔로 여자친구 B의 목을 내리 누르는 방식으로 반항을 억압시켰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 A는 이런 구강성교가 시내버스에서 이루어진 건 맞다, 그러나 이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시내버스 상황에 비춰보면 남자친구 A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시내버스의 앞좌석에 몇몇 승객이 착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내면 바로 앞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이 상황을 알아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모순점입니다. 여섯 번째 모순점은 사귀는 내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자친구 B는 8월 초경부터 헤어지기 직전인 12월경까지 총 8차례 이상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보면 통상적인 그 나이 때 주고받은 다정한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들어보면 당시 여자친구 B가 남자친구 A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에이, 설마 A가 버스 탔는데 전화 안 해주겠어?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내일 아침에 A가 일찍 일어나서 연락해주면 안 괴롭힘 같은 다정하면서 유치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고, 이는 사귀는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모순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모순점은 남자친구 A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헤어지기 직전인 12월경에 남자친구 A가 갑자기 여자친구 B의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다 뒤져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알몸 사진을 전부 다 삭제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여자친구 B의 휴대폰이 포렌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포렌식 결과 생성일자가 그 다음에 1월, 즉 헤어진 이후로 되어 있는 사진이 몇 장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알몸 사진들이 사귀는 중간도 아니고 왜 헤어진 이후에 생성일자가 되어 있느냐, 이 점을 궁금해하면서 여자친구 B에게 물어보는데 여자친구 B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자신이 헤어진 이후에 혹시라도 남자친구에게 해코지 할까봐 당시에 자신의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알몸 사진을 자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았고 그것 때문에 생성일자가 1월달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발견하셨겠지만 이건 앞에 했던 말, 즉 남자친구 A가 강제로 헤어지기 직전에 클라우드나 휴대폰에 있는 알몸 사진을 다 지웠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어요. 앞뒤 말이 전혀 안 맞았다. 이게 바로 7번째 모순점이었어요. 결국 담당 검사도 이러한 모순점을 전부 수긍을 하였고, 비록 남자친구 A가 거짓말 탐지 유도해서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친구 A에 대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하여 보면, 당시에 여자친구 B가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니까 이때 했던 이상한 성행위들이 수치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배려 없이 이러한 성행위를 요구했던 남자친구 A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B는 이 분노로 사건 허위 고소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소인의 마음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무거웠고, 실제로 이게 유죄받았다면 이 남자친구 A의 인생, 이 남학생의 인생은 정말 가락으로 떨어질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소인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3편, 중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2년 뒤에 갑자기 아청법 위반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로 고소한 사안으로 검찰 단계에서 어렵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